경상남도가 교육장들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교육장 모두를 조사하기로 해 파장이 예상됩니다. 최근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가 저렴한 가격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위험 부담은 없는지 집중 취재했습니다. 어제 구현항 재개발 사업에 대해 시민단체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반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고구려 즈음에 하동에선 해차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전통 재배 방법은 국가 중요 농업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경상남도가 교육장들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기자회견에 참석한 교육장 모두를 참고인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여기다 당시 기자회견이 사실상 경남교육청 주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손은혁 기자입니다. 지난 6월 시군교육장 17명의 이례적인 기자회견. 도지사가 김해 교육장에게 건방지다고 말했다며 사과를 요구했지만 경상남도는 건방지다는 말은 없었다며 교육장 3명을 고발했습니다. 명예훼손과 집단행위를 금지한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에서 당시 교육장 협의회에 성명서 초안을 경상남도 교육청 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일부 교육장들은 교육감의 요청으로 기자회견이 이루어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육장들을 동원한 기자회견을 사실상 경상남도교육청이 주도한 셈입니다. 어떻게 모이게 됐는지, 뒤에서 어떻게 또 한 사람이 있는지, 이런 부분은 다 조사가 돼야 이 결론이 나오지. 교육청은 교육장 협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급하게 진행하다 보니 성명서 초안 작성을 요청해 응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경찰은 기자회견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교육청 직원들을 불러 조사한 데 이어 피고발인 교육장 3명 외에 나머지 교육장 모두를 상대로 진술을 듣기로 했습니다. 교육장들은 말을 아꼈습니다. 원대로 사실만 얘기하면 된다는 어떤 수준 말고는 더 얘기할 게 없습니다. 1일차집 티켓 논란까지 더해져 교육청의 행정력 동원을 두고 잡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지난해부터 김해와 창원 등을 중심으로 경남 20여 곳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인가를 받거나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규제 완화에다 일반 분양 아파트보다 가격이 다소 저렴한 것이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해에 있는 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견본주택입니다. 평일 오후 시간인데도 견본주택 안은 상담을 받으러 온 투자자들로 북적거립니다. 아무래도 저렴하니까 좀 투자 목적으로도 괜찮고 거주하기도 좋은 것 같아서 왔습니다. 날 만에 7,000명이 조합원 가신청을 했고 주말까지 15,000명이 넘을 것으로 조합 측은 보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요. 일반 아파트 대비 15%에서 20% 정도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호하고 계십니다. 김해에만 13개, 창원에도 8개 지역주택조합이 인가를 받거나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지역주택조합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일반 분양 아파트보다 비교적 가격이 싸고 청약 절차가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의 규제 완화로 85제곱미터 이하 1주택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고 지역 제한도 경남은 물론 부산과 울산까지로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사업 자금의 확보가 용이하고 그다음에 시공사 측에서는 조합원이 확보되어 있어 미분양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정부의 부동산 경기 부양책에다가 최근 몇 년간 경남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한동안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이처럼 장점이 다양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열풍이지만 시행사업 시 조합이 직접 사업을 진행해야 해서 위험 부담도 있는데요. 토지 매입 여부와 사업 투명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자칫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어서 차주화 기자입니다. 지난 1월 3천만 원을 내고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으로 가입한 이모 씨. 토지 매입이 100% 완료됐고 추가 분담금이 없다는 광고를 믿고 계약했지만 최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계약 후 업무 대행사가 밝힌 실제 토지 매입은 85%에 그쳤고 계약서에는 추가 분담금이 명시돼 있습니다.
몇 프로가 어떻게 계약이 됐는지 계약서를 보여준 적도 없고 지주가 몇 명인지 몇 프로가 확보됐는지 돈을 줬다는 건지 사용승인을 받았다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도 없습니다. 저희는. 가입을 서두르라고 권하면서도 정작 아파트 터 매입 여부는 쉽게 확인해주지 않습니다. 땅 매입도 지금 한 83% 정도 했어요. 토지 매입 현황은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약을 하면 보여줘요. 지역주택조합이 설립되려면 터를 80% 넘게 소유하거나 사용 승낙을 받아야 하고 사업 계획 승인은 터의 95%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렇다 보니 토지가 모두 매입되지 않으면 사업이 불투명해집니다. 서울의 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터가 80% 넘게 확보됐다고 홍보했지만 실제는 절반에 그쳐 5년째 조합 설립을 못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지역주택조합원 700여 명 가운데 250여 명이 토지 매입이 지연된다며 환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합청에서 우선 그 토지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보고 토지를 판 사람한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사실이 맞느냐 안 맞느냐 꼭 이렇게 물어보고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빠를 것 같습니다. 또 실제 조합원 규모와 자금 관리 방식도 확인하는 등 가입 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차주합니다. 고현항 앞바다를 매립해 주택과 상업부지를 확보하는 고현항 재개발 사업이 정부 실시계획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 측 시민단체는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반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민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사업 중단을 요구하며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바다 60만 제곱미터를 매립해 항만 시설을 확충하고 주택과 상업용지를 확보하는 고현항 재개발 사업. 사업 초기부터 찬반 논란에 휩싸였던 고현항 재개발 사업은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된 지금까지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 지역협의회는 전체 매립 부지의 60% 이상을 공공용지로 확보하도록 요구했지만 바뀐 계획안에도 공공용지는 51.2%에 불과합니다. 사업비 7,400억 원이 과도하게 책정됐다며 검증 요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뜻이 무엇인지도 헤아리지 않고 또 공적으로 구성되어 있던 시민협의회의 그런 결정도 무시한 채 이에 대해 거제시는 투자비 회수를 위해서는 공공용지 추가 확보가 불가능하고 사업비 역시 정부 실시계획 승인과 최종 사업비 정산 과정에서 검증될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그쪽 반대의 정연에서 상생 방안이라든지 좋은 안을 제시해 준다면 저희 시는 그 반영을 해가지고 향후에 추진하는 것도 크게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고현항 재개발은 오는 6월쯤 해수부의 실시계획 승인만 앞두고 있습니다. 반대 측 대책위는 감사원 감사청구와 함께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은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나무가 봄비로 인해 물을 가장 많이 머금고 있다는 절기, 고구려즘에서 하동에서는 해차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전통 방식으로 차를 생산하는 농업은 올해 국가 중요 농업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송금한 기자입니다. 지리산 자락의 산비탈에서 자란 차나무에 새 이파리가 돋아났습니다. 연록빛의 어린 잎만 골랐다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24절기 중 곡식들이 가장 윤택하다는 고구에 수확해 우전이라 불리는 해차는 품질이 으뜸으로 꼽힙니다. 올 봄에는 비가 많이 내렸지만 일교차가 커 지난해보다 차 품질은 더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많은 강수량과 물 빠짐이 좋은 땅 등 차 재배지로는 적집니다. 1200에서 1300이 넘고 그다음에 그 토질이 사질토기 때문에 물 빠짐이 잘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좋은 차를 생산할 수 있는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달궈진 솥에 찻잎을 익히는 덮어내는 작업 후에는 동글게 비벼내 모양을 냅니다. 고르게 편에 자연바람으로 말리면 사람의 손이 많이 간 만큼 은은한 향이 우러납니다. 역사성과 함께 전통 방식 그대로 차를 재배하고 가공하는 그런 유산적인 요소들을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국가 중요 농업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전국 차 생산량의 30%를 생산하는 하동군에서는 다음 달 22일부터 직접 차를 만드는 체험을 할 수 있는 야생차 축제가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도의회관은 무상급식 중재안의 수용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상남도와 도교육청은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이번 중재안을 시행할 경우 예산을 함께 부담해야 할 시군과 협의를 하며 도교육청의 입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무상급식 중재안에 반대가 많은 여론을 고려해 검토를 거듭하고 있지만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뉴라이트 경남학부모회가 1.2차 티켓 강제 할당 논란과 관련해 박종훈 교육감을 고발하자 행사를 주최한 교직원 노조가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교조 경남지부와 교육청 노조 등은 이번 무상급식 지키기 1.1차집은 박종훈 교육감과 관계가 없고 티켓 판매도 강제 할당이 아닌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구매로 진행됐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10,000원짜리 티켓은 다과가 제공되었기 때문에 기부금법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성완종 리스트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성 전 회장의 핵심 측근을 줄 소환하고 있어 홍준표 도지사와 관련된 윤모 씨도 곧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특별수사팀은 이용기 경남기업 팀장을 다시 부르는 등 핵심 측근 소환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홍 지사에게 1억 원을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윤모 씨의 소환도 곧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오늘 창원축구센터에서 39사단과 경상남도 소방본부 등 유관기관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 대테러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무차별적으로 발생하는 테러 위기 상황에 대비해 각 기관의 고유 업무를 확인하고 위기 상황 대처 능력을 높이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